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두 종목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올라오고 헷갈리죠. 제 핵심만 딱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나오는 소식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재판 관련된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재판 관련 안 좋은 소식,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 쪼개기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 걱정스럽게 하는 소식, 요런 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이냐, 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단 1도 없다,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저는 다른 부분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 이 둘의 매출 비중을 보면요. 광고, 쇼핑이 뭐 회사마다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최근 미국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고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한국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괜찮다면 문제없이 반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제 저녁에 미국의 이 유가가 오펙에서 발표한 수요 예측을 봤을 때 올해랑 내년 예상 이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거를 좀 대륙별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떨궜냐? 중국의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 이외의 지역에서 괜찮다면 문제 없잖아요. 결국 미국의 이 경기나 물가나 이런 부분은 결국에 자국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미국 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는 못 하더라도 지금 고용은 좀 줄었거든요. 하지만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방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추세 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일정하게 안정적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CPI나 PPI 이제 곧 발표가 되거든요. 예상치를 봤더니 뭐가 보여지고 있다? 확실히 이전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딱 하고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돈 풀리기 시작을 할 것이고, 한 번 금리 인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마다 경기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이 날들을 기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표가 꾸준하게 유지만 돼주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너무 과하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일단 부동산이 꺾이면서 그 나라도 막 막혀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살려보겠다라고 선언한 거 볼 수 있어요. 아마 미국 인하랑 맞춰서 여기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되든 안 되든 호재, 돈 푼다는 거잖아요. 그게 금융시장으로 오면은 또 우리 예상과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 얼추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씩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한국도 금리 인하 뭐 엄청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요가 풀릴 것이고, 그럼 우리 민간 가게들도 괜찮아질 것이고, 그러면 회사의 핵심 매출인 광고도 살아날 수 있고 쇼핑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단순 성장주만으로도 이러한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매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야, 이걸 통해서 반등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요거 선반영 언제부터 될 것이냐, 요것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수급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다, 1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세의 반전은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닥 잡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세가 보여지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60일선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추세 전환의 시작이 보여줄 수 있다. 요거 기대해 보시면 이거 역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급과 함께 버티고 다음 일정도 괜찮다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75bp 인하할 건지 100bp 인하할 건지 갈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하한다면 꾸준하게 한 번씩 중간에 쉬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일정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노려볼 수 있고요. 그럼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요 일정 때마다 공략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이러한 상승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 각각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9월 FOMC를 기준으로 너무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몸을 맡기자. 약간 나오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직 기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은 60일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동시에 돌파해야지 요때 이제 기대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는 거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할 거면 한 번에 진득하니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금리 인하의 시작부터 금리 인하의 끝까지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전략을 구축을 해보시면 이 역시 여러분들께 편안함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요거보다 요게 훨씬 좋을 수 있잖아요. 편안한데 수익도 클 수 있어갖고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3% 아래까지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5.5에서. 그러면 25bp씩 11번이에요. 1년으로 이거 다 못합니다. 은행 적금은 한 3% 되려나요? 근데 카카오 적금이 막 100%가 넘는 순간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결국 시간을 투자하고 끌고 가야지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취향껏 잘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